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적 도움닫기가 되어줄 파란불입니다. 오늘은 사회 초년생이나 직장 생활을 꽤 했음에도 통장이 가벼우신 분들을 위한 월급 관리 노하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씀을 남겨주신 소크라테스 선생님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직장인 월급 관리 노하우 첫 번째, 목표 세우기입니다. 사람마다 목표는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우선 목표부터 세우는 겁니다. 내가 달성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시작도 전에 하지 마세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 유튜브를 찾아보실 정도의 여러분들은 분명 목표 달성에 성공하실 겁니다. 목표는 3년 동안 5천만 원 모으기, 5년 동안 1억 모으기와 같이 특정 액수를 지정해도 좋고요. 혹은 월급의 몇 퍼센트를 저축하겠다와 같이 퍼센트로 정해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선저축, 후지출입니다. 저축은 쓰고 남은 돈을 모으는 게 저축이 아닙니다. 그런 돈은 언제 어디로 사라질지 몰라요. 반드시 적금이나 적립식 주식 투자와 같이 계획을 먼저 세우고 월급 받은 후에 단기간 내 저축부터 하시고 남은 돈으로 지출해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월급 받고 3일 내에 적금 자동이체를 걸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월급 당일이나 하루 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예적금부터입니다. 저도 현재 주식 투자, 특히 배당주에 투자하면서 영상을 주로 올리고 있긴 하지만 직장인으로서 목돈을 만들기 위한 첫 단추는 당연 예금과 적금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안정적이면서 특정 시기나 목적을 위해 목돈을 써야 하는 계획이 있으면 투자에 큰 비중을 두게 되면 원금 훼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적금을 들면서 목돈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기다림이라는 투자에 아주 중요한 덕목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적금이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 기본부터 탄탄히 다지고 갑시다. 네 번째 팁, 신용카드 자르기입니다. 아마 이건 절약 관련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일 텐데요. 신용카드의 혜택이 체크카드에 비해 훨씬 좋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신용카드 한 개를 갖고 있긴 하고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신용카드 자르기는 진짜 모든 신용카드를 없애라 라기보단 어디 신용카드의 혜택이 여기보다 0. 몇 퍼 높네, 여기는 이거 적립해주네, 이런 것 일일이 따지면서 소비하는 것보다 체크카드 쓰면서 현재 재정 상태를 잘 파악하고 절약하는 게 훨씬 여러분의 지갑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신용카드에 속지 마시고 가급적 체크카드를 사용하세요. 다섯 번째, 성과급 100% 저축하기입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성과급이나 명절 상여금 혹은 매출에 따라서 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월급 외에 받은 추가적인 소득에 대해서 100% 저축하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돈은 여러분들의 목돈 만들기 계획 달성을 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에요. 여섯 번째, 과시욕과 SNS 중독되지 않기입니다. 인스타나 유튜브 보면 거의 우리나라 GDP가 세계 1등 같죠. 현실 속 뉴스에서는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든 내용들만 나오고 있는데 말입니다. 특히 젊은 사회 초년생 분들은 SNS 인플루언서 분들이 착용한 옷이나 가방 등을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플렉스는 100만원, 200만원짜리 옷이나 액세서리 하나 사서 뭐 묻을까, 키스날까 걱정돼서 편하게 입거나 차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옷 입고 부동산 임장 가서 5억에서 10억짜리 집 사는 게 그게 진짜 플렉스 아닐까요? 일곱 번째 팁, 재테크 공부하기입니다. 주식, 부동산 등 자기한테 맞는 옷을 찾아야 해요. 부동산은 금액이 크니까 미리 확인하기 힘들겠지만 주식은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꼭 소액으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직장인의 경우 매년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부모님 등 가족들을 내 밑으로 넣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주택 청약 적금을 통한 소득공제나 개인연금저축을 통한 세액공제 등 절세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꼭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팁, 근로소득 높이기입니다. 연봉을 올리는 건 성공률 100%의 투자를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직장인이시라면 현재 쌓은 경력을 이용해서 동종업계에 연봉을 많이 주는 곳으로 이직을 한다든지,
혹은 현재 회사에서 연봉 협상을 통해 본인의 몸값을 올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비상금은 CMA 통장에 넣어두세요. 생각보다 목돈을 그냥 입출금 통장에 넣어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당근에서 물건을 판 적이 있는데 구매자분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제 계좌를 알려드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은행 앱이 자연스럽게 보여서 봤는데 입출금 통장에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금액이 커서 놀란 것도 있지만 목돈이나 비상금을 조만간 써야 해서 예금을 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하루만 넣어놔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CMA 통장이나 파킹 통장에 넣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열 번째, 목돈 소비 통장 만들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돈을 모으기 위해 월급을 너무 저축하는 방법만 강조해 드린 것 같네요. 그렇다면 여행이나 비싼 물건 사는 걸 다 참아야 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결국 돈 모으는 이유가 행복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 과정이 너무 불행하면 목표만 달성한다고 해서 행복이 짜잔 하고 찾아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목돈 소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적금을 드는 겁니다. 장기 레이스를 하며 고생한 나에게 즐거운 여행이나 비싼 물건을 선물해 주세요. 돈 모으는 데 있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어떤 화려한 투자법이 아니라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실제로 투자의 거장들이 쓴 책들을 읽어봐도 특별한 방법을 강조하는 건 거의 못 봤고 내용의 8, 90%가 그들이 어떠한 마인드로 투자를 하고 돈을 모아갔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도보단 방향이 중요해요. 누가 1년 만에 1억 벌었대, 누군 한 달 만에 투자 대박 나서 몇 천만 원 벌었대 같은 말이 주변에서 많이 들릴 텐데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만의 방향을 잘 지키면서 속도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따지기 전에 소비율부터 따져야 합니다. 투자에서 10%의 수익률을 얻는 것보다 내 소비 10%를 줄이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방법이고요. 돈 모으기의 기본은 투자가 아닌 절약입니다. 마지막으로 돈 관련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장소를 찾는 것입니다. 절약이든 투자든 한두 달하고 끝나는 게 아닌 장기 레이스입니다. 앞으로 몇 년, 몇십 년을 꾸준히 해나가야 할 텐데 이 긴 시간을 혼자 달려가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주변 사람이나 장소가 필요합니다. 유튜브도 그중 하나의 장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제 현실 주변에선 편하게 돈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족 말곤 잘 없어서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면이 큽니다.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부분을 열심히 따라오시면 분명 여러분들 모두 목돈 만들기에 성공하실 겁니다. 아직 저도 정말 많이 부족하고 계속 공부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입장이지만 1억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1억을 모은다고 막상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뿌듯한 반과 허무한 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억으로 제가 사고 싶은 집을 사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근로소득 없이 생활할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금액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얻은 게 없느냐 하면 아닙니다. 돈 모으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느꼈습니다. 1,000만 원 단위로 앞자리를 바꾸기 위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계속 마음을 다잡고 채찍질했었고 나보다 먼저 이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모았는지 책이나 유튜브 영상도 정말 많이 찾아봤습니다. 이런 과정들에서 단순히 돈을 떠나서 생각과 마음가짐들이 엄청나게 성숙함을 느꼈어요. 특히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하는 사회초년생 분들께 1억이란 금액은 정말 크고 먼 목표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급하지 말고 천천히 올바른 방향대로만 가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네요. 내용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장마라 그런지 날씨도 꿉꿉하고 너무 습하네요. 길 미끄러우니까 항상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파란불이었습니다. 안녕.